안녕하세요, 엠버옵티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자, 오늘 저희가 도수 렌즈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볼 건데요. 도수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들어보는 이 단어, 압축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압축 렌즈는 엄연히 말하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제 렌즈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는 굴절률이라는 건데요. 굴절률에 관해서는 저희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간혹 고객님들께서 압축 렌즈 하면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 렌즈를 우리가 어떤 설비나 기술에 의해서 짝짝짝 줄여서 이렇게 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압축이라는 표현을 보통 4번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총 4가지의 렌즈를 저희가 들고 왔고요. 네. 굴절률이 이제 1.56, 네. 이게 이제 1.60, 이제 1.67, 그 다음에 이거는 1.74. 자, 이게 압축이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안경원에서 네. 통상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께서도 이제 압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얇아지는 거니까 네,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직관적이긴 네. 하다, 그죠? 네네. 직관적일 수는.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같은 보수의 네. 렌즈를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께가 어떻게 다른지 바로 좀 보여드리죠. 지금 처음에 이제 1.56의 소재 압축 한 번이라고 생각해서 네. 1.56 소재고요. 제일 또 얇은 4번 1.74의 소재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극명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두껍고 얇은 걸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정도의 두께만 있어도 이 도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낮은 굴절률은 좀 더 두꺼운 이런 두께감을 가져야지 이 도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압축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압축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고요. 네. 인터내셔널적으로는 사실 굴절률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이 렌즈들은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A라는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물질을 압축해서 1.70, 1.56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1.56의 렌즈는 A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1.70의 렌즈는 B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가격 차이 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무조건 굴절률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다. 이제 도수가 좀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관상으로도 좀 높은 굴절률을 가진 렌즈를 해주신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얇으면 얇은 만큼 또 시야감이 좀 넓어집니다. 저희가 항상 좀 판매를 할 때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좀 두꺼운 유리병 안에 있는 이 사물과 이제 아주 얇은 유리컵에 있는 사물을 봤었을 때 훨씬 더 왜곡감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건데요. 왜곡이 확실히 줄어들긴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정한 도수를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렌즈 꼭 선택을 해주신 게 좋고요. 이거는 꼭 안경사 선생님들과 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주신 게 일단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낮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근시 도수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무리하게 높은 굴절률 렌즈를 쓰게 되면 이제 아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렌즈마다 이제 색수차가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안 나쁜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굴절률 가진 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좀 손실되는 부위가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차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시는 거와 같이 굴절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꼭 안경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다 근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시는 이런 오목 렌즈를 쓰거든요. 이제 잡아보시면 중간이 가장 얇고요. 중심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저의 눈에 동공 딱 중심에다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가장자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가장 좀 적게 가게 되면 얇은 부위를 좀 극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70을 굳이 안 사용해도 얇은 부위를 충분히 살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도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비율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오차 범위가 다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떨 때는 똑같은 렌즈를 저희가 받아보더라도 간혹 두께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직접 검사해 주신 안경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좀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안경의 렌즈는 재질에 따라서 굴절률에 따라서 두께가 변경이 됩니다. 압축이란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은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경 렌즈를 좀 더 얇게 쓰는 팁은 아무래도 저한테 맞는 안경 중에서 사이즈를 좀 줄이게 되면 렌즈의 중심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이걸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